오늘의 제목은 기후 온난화와 파리 협정과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 아빠 너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한 가지 주제야. 기온 온화화가 갑자기 파리를 먹어버리고 미국가 탈출을 한다고? 응, 네? 조금 이상한데? 조금 이상해. 지금 괜찮아? 뭐가? 비기를 써줬어. 아빠한테 벽에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아 미안해. 어쨌든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들어봤어? 기후 이상 기온 상승, 평균 기온 상승. 100년 만에 1C가 올랐잖아. 맞아. 지금 보통 현재 한 1.6도 정도까지 올랐다고 보지. 6도? 1.6도? 6도까지 오르면 완전 지구는 멸망해. 아닌가? 맞아. 거의 그렇지.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멸망하는 거지. 그럼 언제까지가 돼야 지구가 멸망해? 지구는 멸망하지 않아. 지구는 끝까지 계속 있어. 아빠 한 10C가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대다수의 동식물이 멸종할 수가 있겠지. 그럼 50C는? 그러면 미생물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수 있겠지. 조금 남아있어? 그래도 남아있어. 그럼 80C는? 그래도 비슷해. 90C는? 비슷해. 그럼 1000C는? 그러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한다고 봐야겠지. 완벽히? 하지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 그럼 10,000C는? 100,000C는? 10,000,000C는? 그러면 정말로 모든 생명체가 멸종할 거라고 봐야겠지. 그러면 완벽히? 진짜로. 현재 과학으로는 완벽히 멸종할 거라고 봐야겠지만, 과학의 100%라는 건 없는 거니까. 99,999C는? 그러면 뭐 거의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없다고 봐야겠지. 아예 지구가 멸종 안 해? 그러게 되면 지구 자체도 위험할 수 있지. 별이라는 것도 생성되고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아빠 태양이 폭발하면 어떻게 돼? 이제 태양이 폭발하면은 이제 다시 축소하지 보통. 아니면 아니 완벽히 빵! 핵폭탄에 한 9,999배? 그렇게 폭발해버리면 이제 가스와 먼지 같은 걸로 이제 흩어진단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시 뭉쳐서 또 다른 별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양태가 될 수도 있겠네? 양태? 응. 양태가 뭐야? 태양의 반대! 오, 제법인데.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이 과학계의 주류지. 물론 그렇게 안 보는 과학자들도 있어. 이거는 지구의 그냥 의례적인 평균 기온의 변화에 따른 것이지 인간의 산업화에 따른 영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 근데 내가 어른이 할아버지가 됐든 지구가 온도가 더 올랐겠지? 근데 그거는 꼭 알 수는 없어. 왜냐면 적당히 지구 온난화가 진행돼 버리면 오히려 해수면이 너무 많아져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바다의 면적이 너무 넓어져서 응. 태양광을 반사하는 면적이 더 넓어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이론도 있어. 오히려? 그럼 좋은 왜냐면 거야? 태양광을 흡수해야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그럼 더 좋은 거야? 빙하기는 인간에게 좋지 않지. 어? 다 얼어버리니까. 아. 일단 빙하기가 오면은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봐야 돼. 왜냐면 일단 식량 생산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니까. 춥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럼 거의 내가 죽을 때 온난화가 지속되면 그냥 지금 멸망해? 아니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아예 전체가 줄어들어? 실은 그건 미리 알 수는 없어.
지금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는 말. 그리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지구의 많은 기온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으로 바뀐다 해도 실은 일부의 땅은 오히려 살기 어려운 쪽에서 더 살기 편한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진짜? 그럼 그럼 우리 아시아가 아프리카가 될 수도 있어? 뭐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우리 아시아 대부분이 열대처럼 바뀔 수 있고 오히려 러시아나 캐나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남극 대륙 이런 곳은 오히려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아이슬란드가 안 좋은 곳이었어, 살기? 지금은 좀 춥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살기 안 좋은 곳이라기보다 좀 추운 곳 지역이지. 좀 그린란드가 더 그렇지 않아? 그린란드가 더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그린란드가 미래에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지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완벽한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바뀔 수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도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게 안 찾기지만 단지 기후적으로만 봤을 때는 북한의 기후가 좀 더 따뜻해져서 조금 더 뭐 기후적으로만 봤을 때는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건 안 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시베리아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든가 또는 뭐 그린란드라든가 또는 덴마크 뭐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실은 속으로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제 북극 항로가 또 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전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그런 단합이 잘 안 돼. 잘 안 돼. 누군가에겐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적도 부근의 섬나라라든가 태평양 지역의 섬나라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해수면이 이 지면 국토에 우리가 섬나라 아니야 이제 남한은?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섬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 뭐 지리적으로는 반도지만 왜냐하면 북한과 이렇게 왕래가 안 되니까 사실상 이제 떨어져 있는 이제 정치적 섬나라긴 하지만 이제 사실상 지표면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야.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일어서 세수면이 그렇게 상승한다고 해도 뭐 지표의 대부분이 뭐 물에 잠기거나 그러진 않아. 일부 해안가가 잠기겠지. 뭐 한강변이라든가 뭐 이런 데가 좀 잠기고 하겠지. 뭐 항구도시라든가.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다 쳐도 이제 국가들 중에는 이 돼지들이 해수면 돼지 땅들이 해수면과 그렇게 차이가 없는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제 그런 국가들은 이제 존립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지. 졸리? 존립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원래 지구 온난화라는 게 그렇게 오래된 문제는 아니야. 실은 이제 거의 최근에 와서야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한 거지. 몇 년? 언제? 2021년? 지구의 산업화라는 거는 보통 1900년 이후부터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산업화의 기준 온도가 1850년부터 1900년도까지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기준 온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2도씨 넘지 않게 막아보자. 그러니까 이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2도씨 배출을 줄여서 2도씨 이하로 평균 기온 상승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이 현재 파리 협정의 목표야. 이제 파리 협정 전에도 그런 목표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도쿄 오정서라고 해서 1997년에 나온 협의인데 이제 그때 도쿄 오정서가 이제 2020년까지 끝났어. 이제 끝나서 아빠. 내가 말할 게 있는데. 있잖아. 그 지구 온난화가 있잖아. 우리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이상한 말일 수도 있어. 말해. 지구 온난화에 적응해서 응. 막 80까지 올라가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뭐가 80? 아니, 그 지구 온도. 지구 온도가? 어, 사람이 진화해가지고? 아니, 아니면 뭐 과학기술 발전시켜서?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일부 인간들에게는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거지. 뭐 화성 가서도 산다는데 뭐 그게 안 되겠어? 뭐 갑부들은 그런 쉘터를 다 만들 수가 있겠지. 벙커 같은 거를. 어쩌면 나중에는 막 외계인을 만날 리는 없겠지? 하나님 만든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외계인을 이미 만났을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모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미래에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는 실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미 만나서 감추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감춰? 음. 그 사람만 알아? 감춘 사람들만 알겠지. 흐히히. 음. 태양을 15양 기타. 아니면 또 다른 큰 행성을 찾아. 근데 이제 그 인류가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을 찾아서 이동한다는 거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왜? 일이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데. 너무 멀어. 지나치게 멀어. 아니, 지구를 그건 불가능하구나. 이제 예를 들어서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인류가 옮겨서 사는 것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보다 그냥 현재 지구를 더 좋은 장소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훨씬 싸.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거야. 그냥 현실적으로. 하나만 사야 되는데 뭘 할 돈이 없다면 그냥 땅을 더 좋게 하라 그거야?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지구를 더 좋은 지구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야. 새로운 행성을 찾아서 떠나는 것보다. 원래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있었던 협정이 2020년에 끝나고 도쿄오정서가 이제 앞으로 새롭게 영구적인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협정을 만들었는데 아빠 근데 2020년에 도쿄라고 했어? 도쿄오정서 1997년에 만든 그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이 도쿄오정서인데 이게 97년에서 2020년까지 해서 끝난 거야. 그 기한이 있었어. 응. 그럼 이게- 내가 살아있을 때지? 그렇지. 그래서 2021년부터 그 후에 무기한으로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한 협정이 파리 협정인가요? 파리 협정?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협정을 체결한 거지. 프랑스의 파리? 이 협정은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이 또 주도해서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주도해서 체결한 협정이기도 해. 이제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파리 협정에 우리 대한민국이 제출한 감축 목표는 그 예상 그 배출 기준보다 무려 37%를 감축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기준을 제출해서 뭐 주의를 좀 놀랍게 주변 국가들을 좀 놀랍게 했다는 거지. 그치. 굉장히 높은 목표를 제출했다가 본 거지.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너무 높게 해내서 놀라워했다라는 건데 뭐 목표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파리 협정은 기본적으로 이 의무성을 가지고 있는 거긴 한데 자신의 목표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내고 또 그 목표를 얼만큼 지켰는지 그런 보고서를 낼 의무가 있는 거지. 그 목표를 반드시 끝까지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애매한 의무성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파리 협정에
당시 뭐 197개국이 서명을 했다 뭐 이렇게 있는 문서도 있고 195개국이 서명했다는 문서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가 그럼 우리도 했어? 우리도 있지. 그럼 대부분의 스리랑카는 했어? 스리랑카 했지. 북한은? 했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도 했지. 사실상 그러면 아이슬란드는? 했지. 덴마크는? 했지. 캐나다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했고 몇 개 안 한 국가들이 있어. 뭔데? 뭐 그때는 다 서명은 다 했던 모양인데 나중에 비준을 안 한 국가들이 예를 들어서 리비아, 응? 이란, 응. 예멘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 처음에 가입을 서명도 하고 아빠 최초로 가입한 거는? 거의 동시에 가입을 했으니까 최초라고 뭐 어떤 나라가 최초라고 하긴 어려워. 그럼 제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다 서명을 했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디 나라가 뭐 마지막에 가입했다 이것도 사실상 뭐 말하기 어렵지. 다만 이건 있어. 2016년에 이 파리 협정이 발효를 하는데 뭐 내가 태어났을 때? 그렇지. 2016년 11월 3일인가 4일인가 발효를 그럼 내가 태어나고 한 났었네. 한 두 달 있다 한 거지. 발효를 3달 했는데 아니야? 그로부터 1년 후에 응. 이 지구는 크나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니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거야. 맞아. 그러면서 이 근데 도널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실제로 탈퇴를 선언해 버려. 근데 이제 2017년 이제 2017년에 탈퇴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게 협정상 당시에 3년 후에 탈퇴가 가능했기 때문에 2020년 11월에 탈퇴를 하게 돼. 2020년 11월에 탈퇴를 하게 되는데 탈출? 탈퇴. 이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게 돼. 그게 뭐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파리 협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나쁘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던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를 중점적으로 하는 국가거든. 그 자국의 경제 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서. 그런데 또 다른 변화가 또 다가오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탈락을 하고 그게 뭐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져버려. 바이든 대통령이 돼버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에 다시 파리 협정에 가입해버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탈퇴는 했지만 미국이 파리 협정을 탈퇴한 기간은 한 2020년 11월에 탈퇴해서 2021년 1월에 다시 가입했으니까 한 두 달밖에 안 돼. 사실상 계속 거의 가입돼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지 별로. 임기 내내 거의 뭐 임기 내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아무튼 재선될 때쯤에서 인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돼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파리 협정을 또 탈퇴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 파리 협정 탈퇴만 해도 뭐 8억 달러인가 뭐 아무튼 뭐 몇십억 달러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걸 더 얻어? 그만큼 돈을 덜 써도 된다는 뭐 그런 의미겠지. 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또 파리 협정을 탈퇴한다고 행정명령을 내려버려. 근데 파리 협정은 탈퇴하려면 1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 1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바로 탈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지금 며칠 전에 서명했으니까 얼마 전에 이제 2026년 1월에 탈퇴하게 되겠지. 사실상 미국이 파리 협정에 탈퇴돼 있었던 기간은 뭐 지금까지 한 두 달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사실상 계속 가입은 되어 있었는데. 아빠 또 바이든이 돼서 또 다시 출입하는 거 아니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럼 그때는 왜 됐어? 이제 그때는 트럼프의 인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또? 임기 후반에 뭐 그럼 그렇게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결승전은 거고. 아니었겠네? 결승전? 응.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트럼프도 재선에 실패했고 바이든도 재선에 실패한 거지. 응?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당이 되느냐도 중요하거든. 응.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당선이 되면 민주당 출신의 후보가 다시 당선이 되면 다시 파리 협정에 가입할 수는 있겠지. 그럼 그 트럼프는 그 민주당이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야. 그럼 북한 팀? 아니 거기는 공산당이겠지. 이제 북한은 사회주의. 우리는 민주당? 대한민국은 현재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개의 당이 사실상 양당제로 하고 있는 아 거고. 맞아. 지금 그 사실상 양당제고 실은 다당제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당제고 미국은 양당제인 거지. 다당 양당 음. 나다다다다당. 아빠 그럼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야?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에? 아직? 아직 만약 전쟁 나면 다시 대통령 자리에 있어? 아니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로 있잖아. 최상목 어디에? 권한대행이 저기 그 경제부총리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지금 하고 있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야. 이 짧은 기간에? 짧을지 안 짧을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왜? 왜냐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재판이 늦게 끝나라 하고 있겠네? 글쎄 모르지 어떤 마음일지. 근데 이제 누구나 그 권력 싫다는 사람은 없는 거야. 자기 그 높은 자리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뭐 그런 거지. 물론 평안감사 싫다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나도 있어 또. 있을 수 있는 거지. 나. 그래. 나 지금은 싫어. 그래. 그런 걸로 하자. 아무튼 뭐 권력 싫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니까. 알았어. 그렇게 해서 파리 협정은 지금 큰 위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지. 왜? 이제 위기지 세국에서 온실가스를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체계가 많이 흔들리겠지. 그리고 미국이 패권국인데 앞장서 그럼 다른 국은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그거. 가장 현재 많이 배출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중국일 거야. 중국은 가입했어? 중국 가입했지. 중국 가입했어. 이제 그 전에 도쿄 오정서에서는 선진국만 의무를 부담했었는데 한 40개국 됐어. 그러니까 감축 의무. 온실가스 선진국? 감축 의무를 선진국만 선진국. 그게 뭐야? 그러니까 잘 나가는 국가들 뭐 미국, 유럽, 뭐 이쪽에 일본 뭐 이런 우리는 당시에 선진국에 안 들어갔었어. 근데 그때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였지. 왜냐하면 의무를 부담해야 됐으니까. 근데 이 파리 협정은 전 세계 사실상의 모든 나라가 다 처음에 가입이 됐고 서명을 했고 비주는 일부 국가가 좀 늦게 하긴 했지만 지금도 몇 개 나라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 또 탈퇴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국가가 파리 협정에는 근데 그 가입을 했어. 전에 그거 탈퇴하기 지구에. 전 바로 1일 전에 전에 나쁜 일을 했어 트럼프가. 그래서 그거 탈퇴하기 전 1일 전에 대통령까지 정했죠. 아빠. 근데 그 대통령이 그 탈퇴를 안 하겠다 선언하면 그게 취소돼? 그럼 와우. 다시 탈퇴를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유예 기간을 두는 거지.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이제 아빠 나 아는 거 하나 있어. 나도 곧 숨을 쉬게 된다. 이제 평균 기온이라는 것이 보통 그 한계를 1.5도에서 1.5도 밑으로 올리지 않겠다를 노력하고 2도까지를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는 건데 1.5도는 뭐 작년에 거의 넘었다고 보통 보더라고. 그리고 지금 그 이상으로 가고 있고 2도를 넘고 만약에 3도까지 간다 한다면 이제 영국 보험 회계사 협회인가 뭐 그런 단체에서 낸 보고서인데 만약에
3도를 넘어선다. 이제 산업화 이전 평균 기온보다 3도를 넘어선다 하면 인류의 약 절반이 이제 생존을 못하게 될 것이다. 인류의 약 절반은 사망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보고서를 뭐 여러 가지 뭐 평균 기온 상승, 식량 증식 감소, 이제 육지 면적 감소, 그리고 뭐 기온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 막 8천 명이라 갑자기 7천에서 6천, 5천, 4천 이렇게? 3천, 그렇지. 2천, 1천, 아, 900.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되지. 정확한 인구는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 실제로. 왜냐면 그 태어나도 등록 안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대충 80억이라 친다면 이제 3도를 넘어가면 한 40억 명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한 절반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사람 사람은 운이 좋은 거네. 그거는 운도 있겠고 뭐 어느 나라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아빠 작용을 그것도 하겠지. 중요하지. 그것도 운 아니야? 그렇지. 실은 세상 일은 다 운이야. 운빨이야. 운빨 그리고 이제 중요해. 3도가 이 정도라면 뭐 거기 넘어서 4도 5도까지 간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위기가 되는 거지. 멸종 위기가 되는 거지. 인구가 그래서 멸종 생물? 근데 그거는 이 인간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다수의 동식물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물론 그 환경에 더 적응하는 동식물이도 생기긴 하겠지만 그런 거고 그때는 이제 북극이나 남극 쪽에 땅이 이제 살기 좋은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거야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기후 온난화를 전 세계가 나서서 막으려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안 한다? 그것도 있는데 기후 온난화가 선진국들에게는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어. 응. 후진국들에게는 안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예를 들어서야 에어컨 잘 팔리고 냉장고 잘 팔리고 아이스크림 잘 팔리고 그러겠지. 응.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잘 대비가 돼 있단 말이야.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후진국들이 그런 거에서 더 취약하게 돼.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지. 현재 사막이 더 살기 어려워진 거고, 더 온도가 더 올라갈 거고, 열대 지역은 더 살기 어려워질 거고, 뭐 이런 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현재 힘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더 소극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른바 공유주의 비극이라고